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오늘 수도권 민원실은 앞서가는 교육 정책으로 젊은 학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차성수 금천구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금천구 100일 프로젝트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금천구청에 민원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2부에는 건강상담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월경통에 대해서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이진수 한방내과 전문의와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4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여러분의 민원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민원실. 민원 상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스마트폰 앱 YTN 예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수도권 민원실 시간입니다. 교육정책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금천구가 이제는 대학병원 유치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차성수 구청장이 재선에 성공해서 100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금천구,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차 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4년도 구정 믿고 맡겨주신 구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많은 주민들 격려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들 선거 과정에서 지적해 주셔서 민선 6기를 열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민심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이었고 이제 이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민선 6기 열심히 주민 뜻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예, 재선에 성공하신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네. 어떻게 해서 지지를 얻게 되셨어요? 예, 뭐 저 개인에 대한 지지이기도 하지만 함께 4년 동안 열심히 일해준 우리 구청 직원들 전체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와 그리고 평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4년 동안 현장 중심으로 그리고 주민들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요자 중심으로 일을 해온 직원들 감사하고요. 또 전체 겉으로 드러난 성과보다는 외형적인 성과보다는 전체 주민들과 함께 일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 전체를 귀하게 받아들여 주신 우리 주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금천구가 그 면적이나 구민 규모로 봤을 때는 서울 시내에서 어느 정도인가요? 25개 구 중에 한 중간 정도? 아닙니다. 합 밑 21번째 정도 됩니다. 21번째 정도. 그렇군요. 예. 그 민선 5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예, 뭐 민선 오기 동안 직원들 그리고 주민들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는데요. 네. 그 4년 동안 가장 큰 건 결국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 역량이 커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원하는 일 이거를 기획하고 같이 계획을 짜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네. 주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주민들 스스로 일을 풀어나가는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제안하는 그런 역량들이 점점 커졌고요. 네. 그런 과정들이 뭐 주민참여예산이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좋은 성과들로 나타나고 중학교 이전 문제나 구청장이 할 수 없는 문제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예. 결국 주민들이 자신감도 좀 생겼고요. 동네가 변할 수 있던 희망 이런 것도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달부터는 이제 민선 6기 시작되는데 앞으로 구정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예, 저희가 구민 우선 사람 중심 금천이라고 하는 게 민선 5기 슬로건이었고요. 예. 이제 시즌 2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 사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사실은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더 안전한 도시, 사람에게 더 투자하는 도시 이런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교육과 복지 일정하게 성과를 거뒀고 주민들이 좋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던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을 더 지속하려고 하고요. 한 단계 도약시키고 안전한 도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신뢰, 구정과 정치에 대한 신뢰를 얻어가는 것이 필요해서 더 낮은 자세로 민생의 현장에서 민생의 정치를 펼칠 것이고요. 반드시 공약을 지키는 약속의 정치를 할 것이고 주민들의 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의 정치를 하겠다는 이 3대 원칙 아래서 구정을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 구청장이 이제 재선되셨는데 네. 지난 민선 5기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었어요? 민선 5기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역시 외형적인 성과, 성장, 그다음에 이제 과거 뉴타운 방식의 집단적인 개발 예. 이런 거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갈 때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내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개발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크고요. 예. 저희 지역이 조금 어렵고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예. 지방행정이 옮겨가는 이 부분을 설득하고 함께 끌어나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민선 6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뭐가 될까요? 민선 6기에서는 아무래도 대학 종합병원 유치가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입니다. 지금 금천구에 대학 종합병원이 없나요? 예.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서 아마 대학 종합병원이 없는 한 두세 개 구 정도 중에 하나가 예. 저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부지가 있습니다. 예. 여유 있는 부지가 있어서 그 사유지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서울시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서울시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시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래서 의료 부지 지정으로 도시계획 지정을 해주기만 하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주민들도 뭐 한 25만 명 정도가 종합병원 유치 서명도 해 주셨고 네. 서울시에 청원도 넣은 상태입니다. 고대 구로병원이 좀 가까이 있지 않나요? 금천구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까? 거리상으로는 뭐 멀지 않은데요. 예. 교통편이나 접근성이 떨어져서 한 그렇군요.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 생명과 관련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예.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금천구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광명시, 안양, 관악구 이쪽에 여전히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민선 6기에 먼저 해결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그 대학병원이 최우선 과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는 교육과 복지를 한 단계 좀 더 도약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공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교육에 집중 투자를 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교육 혁신 도시, 혁신 지구, 그다음에 평생교육 지구, 서울시의 교육 우선 도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서울시 교육청 이쪽에서 진행하는 시범 관련 도시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성과를 일단 좀 높여야 아이들 때문에 이사 가는 그런 학부모들이 줄어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그런 도시로 집중적으로 좀 육성해 보려고 합니다. 예. 다음 달부터 바로 그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할 거라고 들었는데요. 네. 100일 프로젝트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7월 1일 이제 민선 6기 시작을 하면 함께 꿈꾸는 금천, 함께 만드는 미래 이런 슬로건 아래 구청장 공약, 그다음에 네. 시장님 관련된 공약,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공약들이 다 있습니다. 예. 정치와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건 구청장 개인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의 약속을 주민들하고 같이 검토하고 예. 또 주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언들을 같이 받아서 100일 동안 4년의 총괄적인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00일 동안 주민참여위원회 또는 거버넌스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제안과 저희들의 정치인들의 약속을 함께 4년 프로젝트로 완성을 할 거고요. 예. 이를 통해서 결국 주민들이 공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
어떤 건물이 언제 어디에 들어온다, 어떤 사업이 진행될 거다 이런 예측 가능성들을 통해서 결국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겠다는 것이 100일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그 금천구 교육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 네. 교육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다행히도 이제 서울시장님 재선되셨고 교육감님도 조희영 교육감님 새로 취임하시고 그래서 예. 서울시의 교육 관련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기대가 그런 계기가 예. 됐습니다. 저희가 교육 혁신직으로 지정돼서 교육청하고 쭉 사업을 해왔는데 예. 공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데 대해서 시장님이나 교육감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을 계속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의 바람을 좀 불러일으키고 싶습니다. 예. 예. 그 교육 정책을 시행하려면 아무래도 교육청과 협력이 필수적인데 네. 지금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조희연 교육감께서 새로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네.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학교 급식 문제나 네. 아니면은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약간의 생각의 차이들이 있었고 네. 그게 정책을 집행하는 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교육청이나 서울시가 뭐 상급기관은 아니지만 주요 결정을 먼저 해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네.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조율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안전한 급식 문제, 그다음에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문제, 그리고 학부모들이 교육의 새로운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요 세 가지 사업을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 좀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 앞서 금천 구민들이 개발에 관심이 아주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민선 5기 4년 동안은 개발에 대한 밑그림을 쭉 그리는 소위 도시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이었고요. 예. 이제 그 민선 6기는 그 과정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예. 비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 10만 평 가까운 비어있는 군부대 이전 부지를 이제 개발 첫 삽을 떴고요. 거기는. 예. 그리고 대한연선 부지라고 하는 공장 이전 부지가 있는데 그 두 개 합친 10만 평의 빈 땅에 이제 주민들 시설과 아파트들 새로운 개발이 앞으로 4년 동안 완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빈 공간에 대한 청사진은 돼 있습니까, 마련이? 지금 다 완성돼서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예. 서울시 마지막 결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학종합병원을 여기에 지정해 주는 거 이게 예. 이제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대학 측에서도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의사가 있는 대학병원이 있나요? 대학병원 측하고 저희가 한 70개 정도랑 접촉을 했고요. 예. 그중에서 한 서너 군데는 긍정적인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백병원하고 저희가 MOU도 맺었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땅값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보류 상태긴 한데 예.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지하려고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서해안 고속도로, 그다음에 경인 고속도로, 그다음에 뭐 새로운 신안산선 뭐 이런 것들의 교통 인프라가 앞으로 4년 동안 완성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강남 순환고속도로, 그다음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이런 여러 가지 숙제들이 지금 민선 6기에 완공될 거기 때문에 예. 교통의 요충지에 걸맞는 그런 인프라들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그런 목표입니다.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요즘도 보면은 서해안 고속도로 가기까지가 굉장히 좀 막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될까요? 지난 4년 동안도 약간씩 개선은 했고요.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완성되고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완공이 2016년쯤 다 되고요. 네. 그러면 대체로 그런 어려운 점들은 다 없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잠시 뒤인 10시에 입장을 발표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고 10시 뉴스 시간에 문창극 후보자 입장 발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금천구를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도 있겠죠?
예, 저희가 이제 도시 공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장기적인 공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네. 203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개발지를 개발하는 것과 함께 이제 교통의 요충지에 걸맞게 저희 관내에 있는 서울시의 성장 동력, 소위 이제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네. 디지털 단지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를 과거 구로공단인데요. 이것이 구조고도화 사업 확산 단지로 지정되면서 이제 서울의 성장 동력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녹색 창조 도시 글로벌 금천 네. 이런 비전으로 도시 기능과 역량 그다음에 산업 성장 동력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시는 중간에 문자가 들어온 게 있는데요. 7001번으로 구청장님 본인이 앞으로 이끌어 나갈 구청 사업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건가요? 약간 추상적인 질문이네요. 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모든 네트워크와 모든 역량을 올인해서 앞으로 4년 금천의 변화를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0299번 시흥동에 사는 6살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든든한 금천에서 아이 키우고 싶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꼭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 의미네요. 주민들의 바람이 대학병원이 제일 크고요. 네. 선거 과정에서 뭐 아이를 가지신 어머니들이나 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종합병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꼭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와 함께 월경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전국에 구름만 많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은 모레와 글피 사이 제주도에만 영향을 주겠고 서울 경기와 영서 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주말에 비가 조금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2014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오늘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한 기초 자료나 교육과정 개선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평가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3개 교과로 평가 범위는 중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 고등학생은 1학년 전 과정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인천시 청천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노래방 기계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1,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는 건강 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경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이진수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전문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월경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월경통이란 월경시의 주기적인 통증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네.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했을 때 골반 내에 특별한 기질적인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경시에 통증이 있는 것을 1차성 월경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골반 내에 어떤 질환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통증을 보이는 것을 2차성 월경통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없는데 나는 생리 때마다 아프다 이러면은 1차성 월경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예. 보통 가임기 여성의 한 절반 정도는 1차성 월경통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증상은 보통 월경 시작 전이나 시작 시에 반복적으로 쥐어짜는 듯한 골반통이 발생을 하고 보통 하루에서 3일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네, 환자에 따라서는 그냥 월경통뿐만 아니라 속이 미스거린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토한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아프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피로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런 1차성 월경통 같은 경우에는 초경 후 1, 2년 이내에 처음 발생을 하고 네. 10대에서 20대에 흔하게 나타나다가 출산을 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40대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골반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예. 이럴 때는 초경 후 수년 내에 시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없던 월경통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요. 예. 배란이나 월경과 무관하게 아랫배가 아픈 그런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가임기 여성의 50% 정도가 1차성 월경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절반 정도는 1차성 월경통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그런 통증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네, 통증이 없거나 아니면 미약해서 일상생활에 별로 영향을 네. 끼치지 않은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월경통의 원인은 뭔가요? 네, 이 1차성 월경통의 원인은 그 월경이 시작하면은 그 자궁 내에 머물러 있던 혈액을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궁 수축을 하기 위해서 그 자궁 내막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예. 이 물질 때문에 월경통이 유발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진통제를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질적인 질환에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자궁 내막증이 있고 예. 그 다음 원인으로는 자궁 선근증이나 아니면 자궁 내 피임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 유착 아니면 자궁이나 질의 기형
골반 우렬 증후군이나 난소 낭종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월경 때 이제 아픈 것이 아니라 월경 시작 거의 1, 2주 전부터 시작돼서 월경이 끝난 후에도 수일간 지속되기도 하고요. 예. 일반적인 진통제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봐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1차성 월경통도 심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부인과 검진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월경통이 아주 심한 경우가 그렇게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예. 네, 이런 환자들은 뭐 생리 기간에는 진통제 없이 지내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진통제를 먹어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심한 월경통은 사실 그냥 둬서는 안 되고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저희가 한약 치료를 해보면 한약 치료에 비교적 반응이 좋은 질환군입니다. 예. 그래서 꼭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또 특히 월경통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거나 아니면 출산 후에 좋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나이가 30세 이상이 됐거나 아니면 출산 후에도 월경통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월경통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약 치료를 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예. 그 월경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 중에 상당수가 진통제 복용을 좀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진통제 먹으면 좀 좋지는 않은 겁니까? 그 월경통에 쓰이는 진통제는 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합니다. 예. 이 진통제는 매일매일 먹는다 아니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사용한다 그럴 경우에는 소화성 궤양이나 아니면 간 손상 등의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배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 또 어떤 그 여성의 생리 주기를 교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대부분 이 진통제를 달고 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뭐 많아야 여러 번 이 정도 먹기 때문에 예. 큰 부작용이나 그런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약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이 진통제라고 하는 것이 환자들이 진통제 먹다가 안 먹으면 다시 똑같이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호소를 하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단순히 진통제라고 하는 거는 통증만 가라앉히는 거지 통증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보통 진통제를 복용을 중단을 하면 다시 통증이 생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진통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한약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예. 한약 치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진통 목적보다는 그 자궁 주변의 병적인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 따라서 건강과 월경통의 재발을 고려한다면 한약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호르몬 피임제가 월경통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피임제를 복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네, 보통 이제 그 산부인과에서는 진통제에 반응이 없는 심한 월경통 경우에는 호르몬 피임제를 처방하게 되는데요. 예. 호르몬 피임제는 진통제보다는 부작용이 더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월경통이 한약으로 반응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의사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호르몬 피임제를 복용하는 것은 권유하지는 않고요. 예. 이 호르몬 피임제라고 하는 것은 정상 배란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배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궁 내막이 증식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자궁 수축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월경통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월경통 때문에 정상 배란까지 억제한다는 것은 가래를 막을 것을 삽으로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또 호르몬 피임제의 복용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이나 유방암의 위험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 있고 WHO에서는 호르몬 피임제를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호르몬 피임제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진통제에 너무 반응이 없고 심한 월경통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한약 치료를 한번 시도해보고 그로서도 통증이 조절이 잘 안 된다면 그 다음 방법으로 호르몬 피임제를 복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예. 앞서 그 월경통이 사람에 따라서 뭐 심한 사람도 있고 뭐 잘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체질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한의학적으로는 쉽게 나누어서는 허증과 실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허증이나 실증을 구분하는 방법은 맥이나 복부 진찰을 통해서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하늘을 보고 똑바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다리를 편하게 뻗은 자세에서 배꼽 아래 부분에 관원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 관원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중심으로
손바닥으로 아랫배의 압력 정도를 측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맥의 유력, 무력, 그러니까 맥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진찰하여서 허증과 실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한의사가 그렇게 증세를 진찰을 해야 되겠군요. 네, 한의사가 진찰을 하면 가장 정확하고요. 예. 이게 허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워서 손을 눌렀을 때 그 관원 혈자리가 아래가 텅 빈 것처럼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아랫배가요? 네, 그리고 실증인 경우에는 굉장히 탄력도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우리 임산부의 배꼽 아랫부분을 만져보면은 자궁이 네. 딱딱하거나 아니면 긴장도가 증가되어 있는 이런 걸 만질 수 있는데 이렇게 허증과 실증을 구분을 하는 하는 이유는 네. 실증인 경우에는 한약 치료에 좀 더 빨리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 허증인 경우에는 조금 더 늦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치료를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한약 치료가 월경통이 좋아진 경우에 또 끊어버리면은 통증이 재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부는 맞는 얘기고 일부는 또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네. 보통은 한약 치료로 월경통이 안정이 되면 한약 치료를 중단해도 짧게는 몇 개월, 아니면 길게는 1년 이상까지도 통증이 없는 상태 아니면 줄어든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그 1차성 월경통도 스트레스와 연관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월경통 환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재발도 잘 되고 또 치료 후에도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지 않고 좀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경우에는 만족할 만큼 통증이 준 이후에도 한약 복용 횟수를 하루 원래 2번이나 3번 복용하던 것을 1번으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이틀에 1번 정도만 복용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치료 종료 후에도 2-3달 정도 치료를 약하게 지속하기도 합니다. 예. 또 치료를 완전히 중단했다가도 여러 원인으로 다시 통증이 재발한 경우에는 통증이 다시 아주 심해지기 전에 한 달가량 치료를 짧게 시행을 하면 그 전보다 통증이 빨리 잡히고 이후에 재발도 주는 그런 걸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일부 시간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입장을 10시에 밝힐 거라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아마도 사퇴 입장을 밝힐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강상담실 오늘은 월경통에 대해서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자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746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저는 월경통도 심하지만 PMS가 더욱 심합니다. PMS를 완화하려면 호르몬제를 먹으라고 하던데 그것도 부작용이 있어서 솔직히 좀 꺼려집니다. 달맞이꽃 종자유가 오메가6라서 좋다던데 정말 약효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인데요. 네. PMS가 뭘 말하는 건지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의학적인 용어고 약자인데요. 네. 프리멘스트루얼 신드롬이라고 해서 네. 월경 전에 있는 증후군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월경이 시작되기 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증상들을 얘기하고 크게 증상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몸의 증상, 네. 예를 들면 유방통이 있다거나 아니면 몸이 붓는 느낌이 든다거나 두통이 네. 있다거나 아니면 아랫배가 아프다거나 그런 신체적인 증상과 그다음에 정신적인 증상이 결합을 했을 때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네. 정신적인 증상으로는 기분 변화가 있다거나 우울이나 불안이나 짜증 등의 어떤 심리적 변화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보통은 배란 이후에 점차 심해지기 때문에 네. 거의 그 여성 생리 기간에서 한 달 중에서 한 절반은 고생을 예.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예. 생리 일주일 전에 가장 심하고 월경이 시작되면 수일 내에 사라지는 증상들을 얘기합니다. 예. 그럼 이런 PMS도 여성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른가요? 네, 이게 있는 환자들은 사실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요. 네, 증상들은 사람마다 아주 다르다기보다는 생리 전에 저는 몸도 힘든데 너무 우울하고 짜증이 나요.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런 PMS에 호르몬제가 도움이 될까요?
호르몬제도 한 가지 치료 방법 중에 하는데요. 네. 이 PMS는 월경통보다 더 원인과 기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런 호르몬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호르몬과 아주 연관성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의사들이 권유를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식습관이나 아니면 운동이나 스트레스 조절을 해보고 예. 그래도 안 되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보조제 같은 것이 좀 도움이 됐다고 하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진통제나 아니면 이때 몸에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부종을 가라앉히는 이뇨제 같은 약제를 써보고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정신적인 증상을 다스릴 수 있는 향정신성 약물을 써보고요. 예. 그래도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쓰는 게 호르몬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호르몬제를 먼저 쓰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예. 그 호르몬제도 부작용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호르몬제는 정상 배란을 억제하고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는 어떤 그런 기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심혈관계 질환이나 유방암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예.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달맞이꽃 종자유가 오메가6라서 좋다는데 어떨까 하고 여쭤보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달맞이꽃 종자유는 그 외국에서 대체의학에서 많이 연구가 된 그런 천연 약물 중에 하나고요. 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오메가6 중에서 감마리놀렌산이라고 하는 게 그 여성의 생리전 증후군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그 건강기능식품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환자들 중에서 복용을 해보는 환자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뭐 특별한 문제가 있다거나 부작용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하는 보고도 일부 있기 때문에 시도해보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임상적으로 그럼 확인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까? 근데 뭐 이게 그 양제처럼 정확한 연구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 보고가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의약품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의학적으로는 이 PMS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네, 한의학 문헌에 보면 이 PMS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고요. 크게는 우리 그 한의학에서는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그 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우리 그 간, 리버, 장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형이상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뻗어나가는 기운이 정상인데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다른 신체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 기운이 울체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일련의 증후군을 우리가 간기울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히스테리 부린다라고 하는 어떤 여성의 감정적인 어떤 장애와 관련이 되고 또 여성의 혈행 장애와 관련이 될 경우에 우리가 이런 PMS와 굉장히 유사성을 찾을 수 있고요. 이런 한의학적인 증후군에 해당되는 한약제를 투여했을 때 이 PMS가 생각보다 잘 다뤄지는 경우가 있고 저도 여러 환자들의 PMS를 한약 치료로 호전시킨 예가 드물지 않게 있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를 시도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연입니다. 0724번인데요. 월경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월경을 몇 달 건너뛰는 주사가 있으니까 이 방법을 써보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괜찮은 건지 영 불안합니다. 괜찮을까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월경통이 심한데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월경통에서 검사에 문제가 없는 거를 아까 1차성 월경통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가임기 여성의 한 절반에서 나타나는 거고 원인은 사실은 단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힘들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 월경을 몇 달 건너뛰는 주사, 이런 주사가 있습니까? 네, 이게 그 월경통이 진통제로 듣지 않을 때 다음으로 쓰는 그 호르몬 주사고요. 여성 호르몬 주사로 배란을 억제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사연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756번인데요. 아이가 둘인 40대 초반의 엄마입니다. 월경통이 없었는데 2년 전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평소에 진통제는 거의 먹지 않는데 월경통 때문에 몇 달에 한 번 진통제를 먹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통이 오기 전에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 진통 후에 먹어서 그럴까요? 이런 문의 내용인데
월경통은 앞서 아이를 낳으면은 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없던 월경통이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생겼고 또 네. 진통제에 반응이 없다고 하면 어떤 골반 내 기질적인 질환을 먼저 첫 번째로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그 진통제를 진통이 오기 전에 먹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후에 먹어서 그런 건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은 원인을 먼저 보는 것이 우선이고요. 예. 만약에 이런 심한 그 통증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예. 진통제가 나쁘다라고 하는 편견 때문에 기다렸다가 아주 심할 때 진통제를 복용하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시작될 때 진통제를 미리 먹는 게 예. 그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이노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네, 앞서 뉴스 속보로 문창극 총리 후보자 입장 발표 내용 10시에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YTN 라디오에서도 10시부터 문창극 총리 후보의 입장 발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장미진,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